충격량 1번.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야구공 잡고 있다. 잡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설명.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장갑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공이 장갑에게, 그 다음에 장갑이 공에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 무조건 예외 없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같다. 그 다음에 공이 장갑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장갑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안 되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서 충격량 I가 뭐요? FT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는데, 작용 반작용은 항상 성립하니까 공이 장갑으로부터 혹은 장갑이 공으로부터, 이건 뭐야? 주어 목적어 바뀌어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때 공이 장갑에게 준 힘 F랑 장갑이 공에게 준 힘 F는 무조건 작용 반작용으로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힘을 주고받았고, 그죠? 이 친구지. 그 다음에 둘이 접촉한 시간은 다를 수가 없는 거니까 무조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 문제를 풀 때 이 작용한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하는 게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뭐 다른 면에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그냥 서로가 서로에 가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촉 시간이, 충돌 시간이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즉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죠? 어쨌든 공이 날라와서 공은 지금 뭐야? 장갑에 충돌하기 전에 어떤 운동량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P0라고 하면 공이 장갑에 와서 달라붙으면 언젠가는 이제 공은 멈추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나중 운동량 P인데, 이 나중 운동량이 무조건 0이니까, 멈췄으니까 0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를 구하면, 그게 이제 뭐 나중 운동량인데 나중 운동량이 없죠. 0 빼기 처음 운동량 P0.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P0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게 뭐야? 충격량이지.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이 날라와서 내가 뭐 공과 장갑을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어쨌든 공은 멈출 거니까,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고, 대신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은 줄어들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맞다. 그 다음에 2번. 충돌과 안전 장치.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두 물체가 충돌할 때라 했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충격량, 뭐 서로 주고받는 힘, 그다음에 둘의 접촉하는 시간,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지. 무조건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곱한 값, 충격량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틀렸고 좀 이상하게 생겼죠.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격력이 크긴 작아져. 그렇겠지? I = FT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건 맞는 증거고. 에어백은 충돌사고 났을 때 운전자에 받는 충격력을 줄여준다. 똑같은 얘기죠.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력 F를 줄이고 있는 거지. 이 에어백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어쨌든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인다는 거지. 어쨌든 충격량 자체는 뭐야? 충격량은 일정한 거야. 충격량은 일정. 즉 무슨 말?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만 늘렸으니까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지. 이 친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걸 늘리면 그냥 이 값 같이 커져버리면 그만인 거지. 충격력이 일정할 때. 그건 이제 다른 예가 되겠지. 아무튼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야구 선수가 배트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공을 반대방으로 친다.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래서 틀렸고, 배트와 공이 접촉한 시간이 같을 때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좀 뭐 시간 t는 일정한데 이 힘만 쭉쭉쭉 키운다 이거 아니야? 그럼 충격량도 같이 커지겠지. 충격량이 커진다는 건 무슨 말?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건 이제 공이 날라올 때 이 운동량은 정해져 있더라도, 그지? 땅 얻어맞고 다시 날아갈 때 이 나중 운동량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이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 그죠? 그게 뭐야? 델타 P지. 그 차이도 커질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B는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배트가 공에 접촉한 시간을 짧게 하면 충격량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힘이 같은데 이걸 짧게 하니까 충격량이 작아져 버리겠지.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작아지니까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틀린 친구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지. 4번에 뭐 뛰어내리면서 무릎을 구부린다. 무릎을 구부리는 게 무슨 뭐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죠. 빨간색이 좀 눈이 별로 눈에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눈부시다고 해야 되나? 초록색으로 좀 바꿔보자고. 아무튼 시간을 늘렸다. 그렇다고 해도 누차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도착, 충돌 직전에 이 사람의 속력은 정해져 있고, 속력은 그다음에 어쨌든 바닥에 닿으면 정지하는 건 팩트니까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일정한데 시간을 늘려주니까 뭐가 작아져? 충격력, 그죠? 힘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무릎이 덜 아프다 이거지. 무릎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충격량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충격력, 힘이 커야 아픈 거죠. 큰 힘을 받아야. 아무튼간 발이 바닥에 닿은 후 정지하는 동안 바닥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보다 커. 요거는 이제 계속 운동량, 충격량 얘기만 하다가 약간 허를 찌른 느낌이죠. 뭔 소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속도 V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바닥에 닿아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시간을 천천히 이제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사람의 속력이 V가 점점 쭉 작아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의 속력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람인데 속력이 점점 작아진다는 건 가속도는 어느 쪽? 가속도는 이렇게 위쪽이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이 된다는 건 바닥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중력 mg보다 이 값이 더 크니까 가속도가 위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색깔을 바로바로 못 봤구나.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하겠군. 아무튼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면 착지하는 동안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건드릴 수 없죠.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지. 틀린 거고.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헛소리 많이 해요. 얘가 딱 봐도 이렇게 똘똘해 보이진 않네요. 자동차 에어백은 같은 원리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에어백도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같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3번 AC. 5번에 화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날아간다 이거지. 이제 긴 포신, 짧은 포신. 그러니까 뭐 속의 화약의 양에 따라도 달라지겠지만 A에서 화약의 양이 많다는 건 폭발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F 이게 이제 크다 이 말이지. 포탄이 A로부터 같은 A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B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평균 힘의 크기가 크다. 그렇지. 그게 이제 화약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니은 B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B가 포탄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B가 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날아가는 애 걔가 받는 힘 크기는 포탄이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았을 거고 접촉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맞는 설명이지. 화약의 양과 포탄의 질량이 같을 때 화약의 양도 같아야 되고 포탄의 질량도 같아야 되고 조건이 좀 붙었지. 포신을 떠나는 순간 포탄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 이거지. 속도 정확히 말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 왜 생겼어? 대포? 그죠? 대포가 준 충격량이 포탄의 운동량이 된 거지.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A에서 화약의 양과 포탄의 질량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야? 줄 수 있는 힘 똑같죠? 힘 똑같고 시간 그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시간 얘기가 없어. 근데 A에서와 B에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A는 지금 포신이 짧고 여기가 짧지 이게 짧고 B는 좀 포신이 길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여기는 좀 길게 걸리겠지. 여기를 다 지나가는 동안 힘을 계속 받을 거니까.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하면 틀린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화약의 양이 똑같아서 F가 똑같은데 걸린 시간, 충돌 시간이 얼마나 짧을 것이냐, 얼마나 길 것이냐 요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지. 근데 힘은 똑같으니까 힘 곱하기 시간에서 짧은 시간을 곱하나 힘 곱하기 시간에서 큰 거를 곱하나 그죠? 어차피 그러면 이제 운동량은 델타 P는 정해진 거지. 무슨 말이야?
포탄의 질량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질량까지 만약에 언급을 해서 뭔가 조건을 따질 거면 질량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속력이 작고 크고. 뭔 말인지 아니?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질량이 작으면 속력이 커질 것이고 질량이 크면 속력이 작아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운동량, 똑같은 충격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질량 뭐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6번 이거 뭐 똑같은 얘기 또 그죠?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리고 있다. 잘 보이나? 아,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지? 이쁜 색깔 없나? 밝은 걸로 할까? 개뿔 똑같잖아. 노랑이? 더 안 보이는데. 진한 노랑이? 마음에 안 들어. 초록이가 그나마 잘 이걸로 해볼까? 개불악지네. 초록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력 그러니까 힘을 줄여주는 원리가 뭐냐라고 한 거니까 범퍼는 이제 멋있자고 달는 게 아니라 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할 때 범퍼라는 게 이제 맨 앞이랑 맨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 뭔가를 이렇게 꽉 부딪히면 범퍼가 찌그러지는 이 과정이 분명히 어떤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있는 게 범퍼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같은 예고 번지점프의 줄도 마찬가지죠. 번지점프 이 줄이 그냥 줄하고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탄성이 있는 좀 늘어나는 탄력성이 있는 줄을 쓰지. 그래서 줄 매달아서 쭉 해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줄이 다 완전히 펴졌을 때 사람이 띠용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약간 좀 이렇게 띠용 늘어나죠. 이제 띵 늘어났다가 퉁 튄단 말이죠. 이 늘어나는 이 과정이 뭐야? 충격을 받는 시간 t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발목이 안 아프게. 그래서 띵 해버리면 발목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설명이고 글러브. 원래 이제 이게 얘가 두 가지인데 비슷한 얘가 공이 날라오는 걸 그냥 탁 받으면 손바닥이 많이 아프잖아. 근데 이제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거랑 똑같은 예고, 글러브를 끼고 손을 뒤로 빼지 않아도,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도 글러브 자체가 푹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푹신하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푹신하니까 이제 공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뭐 그렇게 긴 차이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5번 해주면 되겠지. 7번 내동 설명했는데 녹음을 안 켰어요. 소방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와가지고 아까랑 뭐 6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뭐 떨어졌다. 내려오다 보면 점점 빨라지다가 충돌했겠지. 자연낙하했을 거니까. 그래서 낙하하는 소방관의 운동량의 크기는 에어매트에 닿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해야겠지.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량은 MV로 구하는 거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틀렸고 에어매트는 소방관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줘. 왜? 충돌하는 동안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평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F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주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에어매트는 소방관이 에어매트에 다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짧게 해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뭐 어떡하란 얘기지? 그래서 걸린 시간을 짧게 해주면 안 되고 걸린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가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8번 가봅시다. 어쩌저쩌고 이건 뭐 그냥 받은 거고 그죠? 이건 쳐냈다는 거지. 운동량이 같은 공 야구선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같다는 게 지금 아마 이 문제에서는 똑같은 야구공이니까 질량도 똑같고 운동량이 같다는 건 이제 부딪히기 전에 속력도 같다.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같다. 근데 이제 포수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 전에 MV라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0이 되는 거지. 멈추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MV로 온 공을 반대로 쳐내버리니까 다시 어떤 또 다른 운동량이 생겼을 거야. 근데 그 운동량이라는 게 처음에 올 때는 이쪽 방향이고 얻어맞은 다음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뭐 이때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아이씨
불편하네 또.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운동량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 MV 프라임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을 뺄 때 방향을 고려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어디다가 이렇게 쓰기 전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MV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건데 처음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 방향, 즉 왼쪽 방향이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때 반드시 이렇게 부어 넣어서 이걸 그냥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려고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지금 이 친구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아무튼간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이네. 8번에 공의 운동량의 변화를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렇죠? 같은 속도로 날아왔다면 같은 질량 그럼 무조건 반대로 튀어나간 친구가 운동량의 변화가 큰 거지. 맞는 설명이고 나에서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고 해야 되겠지. 작용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방망이가 공에 다시 공이 방망이에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그지 주어 목적어 관계 성립하는 거고 디귿 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이제 심지어 시간이 공이 글러브에 접촉한 시간이 방망이 접촉 시간보다 더 길대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는 오히려 더 적잖아. 그러니까 힘은 훨씬 적겠지. 글러브에서의 힘이 많이 작다. 많이 작다. 이렇게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이야. 선박에 부착된 타이어. 이제 부딪힐 때 이 타이어에서 부딪히면서 약간 이제 좀 시간을 벌어주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키겠죠.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따라서 선박이 부드럽도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충격량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알고 있죠? 충격량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무슨 말? 델타 P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충격량에서 F 곱하기 시간에서 이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력을 줄였으니까, 그죠? 작은 힘으로 오랫동안 멈추는 상황. 그래서 배가 망가지지 않겠지. 그래서 가는 감소다.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의 곱은 선박이. 기억은 뭡니까?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니은은 뭐죠? 평균 힘. 그럼 뭐죠? 충격량이네요. 그지? 그래서 같다. 니은은 부두가 선박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와 같다. 니은. 당연하죠. 선박이 부두로부터 받는. 네? 부두가 선박으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바뀌어 있네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5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또 나왔네요. 탁월한 충격 흡수로 부상 방지. 탁월하답니다. 대단하죠. 아무튼 간에 뭐 땡땡 매트가 어쩌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시간을 증가시켜서 마찬가지죠. 시간을 증가시켜 가지고 뭐를 감소시킨다? 충격력을 감소시켜서 안 아프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지. 귀여운 충격량이다? 아니죠. 어차피 떨어지는 물체가 조금 시간을 오래 걸려서 멈추냐, 그죠? 땅바닥에 부딪히면 그냥 띵 하고 멈추냐, 그 차이지. 어차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돌 직전의 속력이 있을 것이고 충돌 후의 속도는 0. 충돌 직전의 속력 똑같을 거 아니야? 충돌 후에 또 어쨌든 멈추니까 0. 그래가지고 충격량을 조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여 착지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매트를 사용할 때가 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야. 매트를 사용할 때가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작다. 평균 힘이니까. 그래서 힘은 작아진다. 시간을 키웠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디귿 해서 니은 디귿 해주면 되겠다. 다음 충격량 11번이야. 11번 충격량에 대한 설명이다.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 물체를 운동시킬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하거나 그죠?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일정한 경우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어떻게 시키면 충격량 자체가 커진다. 그 얘기하면 그 얘기 뭐예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시간을 증가시켜야겠지. 시간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할 때는 평균 힘을 역시 증가시키면 충격량이 커지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러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한 경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정한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도 니은도 둘 다 맞다. 높은 곳, 디귿, 높은 곳에서 뛰어낼 때 무릎을 굽히는 까닭은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로 설명할 수 가고 있어.
이거구나. 충격량이 크게 일정하므로 물체가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 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네. 12번 가겠습니다.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지? 우리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계속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량이든 충격량이든 힘이든 가속도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벡터라고 해서 물리에서 반드시 이제 방향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답을 쓸 때는 문제에서 제시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면 내가 설정한 플러스 마이너스대로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에 오른쪽이라고 하든 왼쪽이라고 하든 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충돌 전에 운동량 보존이 뭐예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무조건 같다. 예외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2 곱하기 5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거지, MV. 그래서 충돌 전에 A는 플러스 10, B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속도 3, 4, 12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라고 하면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이 더한 거니까 충돌 전에는 마이너스 2만큼의 운동량이 있었어. 그러면 충돌 후에도 어때야 돼?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합쳤을 때, 운동량을 합쳤을 때. 그런데 A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버렸대요. 한 덩어리가 돼버렸을 때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성능이 뭐냐? 어떻게 해야 또 마이너스 2가 나오냐는 건데, 어차피 뭐야,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총 질량 몇 킬로짜리? 5킬로짜리 하나가 움직이는 거거든? 5킬로짜리 하나가 움직이는데, 이 5킬로짜리 하나가 움직일 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2라는 운동량이 나오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나중속도 V'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5V' 질량 곱하기 속도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V'이 얼마다? 마이너스 0.4 m/s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는 우리가 지금 왼쪽으로 세팅한 거니까 왼쪽으로 0.4 m/s 해서 2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충돌 전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충돌 후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질량은 똑같다. 그럼 뭐 M과 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얘 속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VA, 뭐 VB 이렇게 잡을까요? 아무튼간 기억, 충돌 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있을 거 아니야. 운동량은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같은 상황인데, 질량은 M과 M으로 같은데 B가 만약에 속력이 더 빠르다. 그러면 이 둘의 충돌 전에 운동량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전체 운동량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지? 자, 전체 운동량의 방향이 왼쪽으로 된다면 이 물체들이 충돌 후에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은 누가 더 컸다? A가 더 컸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V 여러분, 얘가 더 컸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해주면 되고,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 무조건 같아야 되죠. 무조건 같다.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고, 접촉하는 시간도 같으니까 충격량 FT는 무조건 같은 거고, 이 얘기는 무슨 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무조건 똑같은 거다. 그죠? 이것도 물론 크기가 붙어야 돼요. 방향이 다르니까. 아무튼 틀린 얘기고, 이거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당연히 그렇겠죠. 충돌 후 속력을 잘 모르는데요. 충돌 후 뭐 얘가 1이고 얘가 1m/s, 3m/s 이럴 수도 있고, 뭐 얘가 뭐 3m/s, 얘가 1m/s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도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고,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그죠? 충돌을 꽝 했는데 뒤에 있는 물체가 앞에 있는 물체보다 더 빠를 수는 없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충돌했는데 뚫고 지나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충돌해서 앞에 가는 물체의 속력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운동량도 A가 B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해주면 된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이다. 충돌 전에 운동량은 이거 두 개를 방향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MA라 하고 얘를 질량을 MB라고 하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라고 하는 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과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MAV, 더하기 B는 운동량이 왼쪽이니까
MB,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MB, 그 다음에 EV, 이렇게. 이게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 근데 충돌 후에 멈췄대. 그럼 운동량을 합칠 것도 없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MA 대 MB는 몇 대 몇? 2 대 1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자, 그러면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그것은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EM을 넣고 이거 계산했으니까, 그죠? 계산했으니까 저기다 EM을 넣고 여기 MB에다가 M을 넣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0이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도 무조건 볼 것 없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다. 그게 운동량 보존이잖아. 이건 질량은 A가 2배다. 방금 구했네요. 이거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물체가 이렇게 꽉 부딪힐 때 A가 B에게 주는 힘, B가 A에게 주는 힘, 무조건 어떻다? 작용 반작용으로서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은 힘을 주고받는데 힘도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접촉한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힘은 힘 똑같고 접촉한 시간 똑같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FT라고 그냥 오른쪽 플러스, A는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FT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만 뭐다? 이 둘의 크기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뭐랬습니까?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는 말이 없지? 그냥 충격량의 합. 그럼 충격량 뭐다? 방향도 존재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FT랑 플러스 FT를 더해라 이 말이잖아. 그럼 어때?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러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에이, 자, 15번으로 가자. 15번 MOV. 그럼 일단 뭐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5MV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나 봐. 그럼 얘는 운동량이 있어? 없죠? 이 두 개 더하면 얼마? 충돌 전 운동량이 5MV였다. 충돌 전에 5MV가 나왔으니까 충돌 후에도 그대로 두 운동량을 합치면 그대로 또 5MV가 나와야 된다. 심지어 앞에 있는 뭐 이 부호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방향까지. 충돌 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돌 후 여기 나와 있네. 충돌 후 B는 오른쪽으로 EV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충돌 전에 5MV라는 운동량이 있었으니까 충돌 후에도 5MV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근데 B가 4M짜리인데 그죠? 속력이 오른쪽으로 얼마? 오른쪽으로 EV로 운동을 한다네. 그럼 뭐예요? 두 개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충돌 후 B의 운동량인데 B의 운동량이 8MV가 될 거라고? 그럼 어때? 이미 충돌 후 나와야 될 운동량의 합보다 커졌지. 그러면 이게 이제 B 거면 A의 운동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MV가 나와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얼마? 5MV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A의 질량은 M이잖아요. 곱하기 속도가 얼마길래 마이너스 3MV가 나온 거냐? 그럼 뭐 마이너스 V였겠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충돌 후 A는 마이너스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맞다 하면 되겠고,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이 그냥 B가 충격이 지긋지긋하죠, 그죠? 무조건 똑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죠? 힘과 시간이 같으니까 똑같다고 해주면 된다. 16번 마찰이 없고 수평면 60kg짜리 40kg짜리가 있다. 7m/s, 2m/s로 가고 있다. 좀 이따 충돌하겠네요. 같은 말야. 오른쪽으로 이제 궁뎅이를 밀었네요. 궁뎅이를 쭉 내밀고 있는데 좀 웃긴데. 아무튼 A가 B를 미는 중 A와 B의 속력이 같아진 순간, A와 B의 속력이 같아진 순간, A와 B의 속력은 V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A가 B를 미는 동안 이해된 설명 옳은 거 기억.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지긋지긋하죠, 그죠?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 같은 충돌 시간.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한 요 개념, 요거 충격량 개념이지. 그거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다. 가스의 방향은 A와 B가 반대다. 당연히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를 뒤로 밀 거니까 A는 속력이 느려질 거고 B는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스의 방향은 A와 B가 반대다. 맞는 설명이죠. V는 5m/s다.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되죠. 운동량 보존. 아직 충돌이 다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A는 60 곱하기 7. 이게 뭐야? A의 운동량 더하기 B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40 곱하기 해주면 되겠지. 이게 얼마죠? 80, 60, 40, 500인가요? 500이다. 그럼 충돌 후에도 5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충돌 중이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 나중 상황에서 질량 60짜리랑 속력,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40짜리죠. 곱하기 속도. 이게 얼마죠? 이게 100V인가요? 100V.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아까처럼 50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5m/s다 맞다고 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A와 B가 서로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는다 했잖아. 그러면 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I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I가 같아야 된다. 근데 서로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고 접촉한 시간도 같다. 근데 그게 뭐야? B의 운동량의 변화고 A의 운동량의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 다만 방향은 반대다. 정리하면 어차피 같은 크기의 힘과 시간이 작용한 거니까 B가 오른쪽으로 받는 그 운동량의 변화와 A가 왼쪽으로 받는 그 운동량의 변화는 무조건 같다. 이 말인데 운동량의 변화는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이게 운동량이잖아. 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60과 7m, 40과 이걸 곱하면 좀 운동량이거든. 무슨 말일까? 질량이 몇 대면? 질량이 60대 40이니까 질량이 3대 2죠. 질량에다 속도 곱할 거야. 그럼 속도는 몇 대와? 이렇게 세로로 쓸까요? A는 질량이 3, B는 질량이 2야. 이게 질량이야. 그럼 속도는 뭐 델타 V라고 할까요? 델타 V? 그럼 어떻게 되죠? 어차피 충돌 과정에도 질량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M 델타 V 하면 그게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니까 이게 델타 P지. 무슨 말? 여기에 들어갈 거 두 개 곱하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위에 들어갈 게 얼마겠어? 비율상 2V 대 3V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기호가 또 V네요. 하여튼 뭐 2V0, 3V0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비율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비율상.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 3대 2니까 속도 변화량은 2대 3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A에서 2만큼 비율상 B에서 3만큼 속도를 변화시켜주면 당연히 얼마나? 5m/s라고 바로 계산이 될 거야.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17번으로 가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무슨 말? 부호가 반대겠구나. 운동량의 부호가 V0, 2V0로 운동한다. A 질량입니다. 나노웹이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그러면 정지했으니까 A는 원래 충돌 전에 어땠어요? 오른쪽으로 MV0라고 하는 운동량이 있었지. 근데 정지해버리니까 운동량이 사라졌어.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그럼 델타 P A라고 써주고 얼마? 마이너스 MV0. 마이너스 왜 붙는지 알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나중 운동량 0에서 처음 운동량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아무튼 그러면 B는 어때야 돼? A와 B는 주고받는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량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B는 오른쪽으로 MV0만큼 변하겠구나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B가 처음에 어땠어요? B의 질량을 안 알려줬지 지금. 그럼 B의 질량을 MB 이렇게 잡고 식을 한번 써보자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MV0여야 되는데 이것은 B의 나중 운동량 모르죠? MB V0 이렇게 됐다는 거지. 빼기 처음 운동량 여기 있네요. 왼쪽이야. 조심해야지. 왼쪽이야. 마이너스 MB 2V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이게 결국 얼마죠? 3MBV0 여기는 왼쪽은 얼마? MV0 그러니까 MB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 M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B의 질량은 3분의 1 M이라고 바꿔줘야 될 것이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A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가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뭐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충돌 전에 MV0고 얘는 지금 질량을 우리가 알았잖아. 그래서 3분의 1 MV0라는 걸 알게 돼. 아니 3분의 2죠. 3분의 2 MV0라는 걸 알게 돼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야 되는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없고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얘네 둘의 운동량을 합치면 그때도 전체 운동량은 방향이 오른쪽이었다. 즉 무슨 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A가 있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B가 있는데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을 합치면 오른쪽이 된다. 즉 A의 운동량이 더 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죠.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아무튼 2번이 되겠다. 18번 가보겠습니다. 질량이 10g, 질량은 항상 뭘로 따지죠? 질량은 항상 킬로그램 단위로 따집니다. 그죠? 그램으로 나와도 킬로그램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는 0.3kg, 얘는 0.3kg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0g 뭐죠? 0.01kg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단위는 이제 속력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니까 잘 나와 있네. 아무튼간 근데 딱 봐도 같은 뭐 총알이야 뭐야 이거 같은 총알이 날라왔는데 20m per sec 질량 10g 그죠? 똑같죠? 똑같죠? 무슨 말? 충돌 전에 A는 어차피 멈춰 있었고 이 총알이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왔는데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는 박혔다. 그리고 같이 이쪽으로 간다. 같이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얘는 튕겨 나간다. 반대 방향이 된다. 누가 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야? 위에 총알이랑 아래 총알 중에. 당연히 갔다가 튕겨 나오는 게 훨씬 운동량의 변화가 큰 거죠. 갔다가 느리게 가는 것보다. 운동량의 방향이 바뀌면서 빼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무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위에 있는 총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는 건 위에 있는 총알의 충격량이 더 컸다는 거고 똑같은 말이지. 그 말은 그거와 같은 충격량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A도 위에 있는 A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겠구나. 근데 똑같은 질량 300g이니까 더 큰 충격량을 받았다는 건 A의 운동량의 변화가 더 컸다는 거고 밑에 있는 애보다. 그럼 V1이 V2보다 당연히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V1이 얼마냐고 물었는데요. 이거 뭐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대로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충돌 전에 A는 정지해 있었고 충돌 전에 총알만 움직였으니까 질량 얼마? 0.01 곱하기 속력 20 이게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전부죠. 그러니까 합칠 게 더 이상 없어? 는 충돌 후에 어떻게 돼? 총알부터 쓸까요? 총알부터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거 왼쪽. 그래서 질량 0.01에다가 곱하기를 할 건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을 곱해줘야 되고 이게 충돌 후 총알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뭐야 상자야 뭐야 그 나무 토막의 운동량은 질량 0.3kg 곱하기 V1 이거 이렇게 그대로 세운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네 찍 아이씨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주면 V1이 1m per sec가 나온다고 하네요.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31분의 6이다. A의 운동량의 크기 물었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막 열심히 구해가지고 시험 문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든단 말이지. 근데 이게 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고 또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의 운동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 A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V2를 구한 다음에 A 질량만 곱해주면 되는 건데 전체 운동량을 자꾸 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충돌 전에 얼마? 질량은 10g이니까 충돌 전에는 0.01kg짜리가 20m per sec로 날라오고 있었다. 근데 그때 상자는 나무 도막은 더할 게 없다. 운동량이 0이다. 충돌 후에는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얼마? 0.31kg짜리가 됐고 곱하기 V2로 갔다. 그죠? 한 덩어리니까 뭐 따로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V2를 구하면 오 마이 갓. 이 뭐냐 이게. 이게 얼마냐? 0.2입니까? 그러면은 V2는 0.2 나누기 0.31 이게 지금 V2일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한 거고 A의 운동량이라고 물었으니까 이 속도에다가 A의 질량만 곱해야겠지? 그래서 0.31 곱하기 0.2 곱하기 0.3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31분의 0.06이니까 6이죠? 그래서 31분의 6이니까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해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 19번 한번 가보죠. 19번 손목 V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 M이 충돌할 직전이다. 충돌 후 A는 멈췄다.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때문에 충돌 전에 MV 얘는 0. 충돌 후에도 A가 멈춰버리면 A가 이제 정지해버리면 B가 얼마로 다시 당연히 B는 얼마로 가야 돼? 당연히 V로 가야 충돌 전에 총합과 충돌 후에 총합이 같아지죠.
아무튼 충돌하는 동안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같다. 아니지, 반대 방향이지. A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델타 P인데 그것이 왜 충격량 FT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그 물체들이 받는 힘의 방향, 물론 이건 알짜 힘이죠. 알짜 힘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서로 반대로 힘을 주고받을 거니까 당연히 반대라고 해야 된다. 틀렸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MV로 가다가 멈췄으니까 MV만큼이죠. 근데 물론 왼쪽이지만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V라고 할 필요는 없고 맞고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뭐 질량이랑 속도 다 똑같으니까 같네요. 2분의 1 MV 제곱 해봤자. 아, 운동 에너지도 뭐다?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있구나.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그렇구나.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할 거니까. 자,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 가나는 질량이 각각 m과 2m이다. 어쩌고저쩌고. 갔는데 벽의 수직으로 충돌을 한 후 각각 3V로 튀어나왔다. 알고 있지? 이제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이제 부호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충돌한 시간이 B가 A의 2배다. 이럴 때 어떻게? A가 벽에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잡고 B가 충돌한 건 2T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쓰이는 식이 뭐겠어요? 당연히 충격량 I는 뭐? 충격량 I는 FT 힘 곱하기 시간. 그것이 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또 요거 쓰려고 하는 거지. 계속 물어보는 거. 이 파트에서 물어보는 게 계속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아무튼간 이제 A 거 한번 써봅시다. 밑으로 내리면 안 돼. 뭐 튀어나와 자꾸. A는 충격량 A가 받은 힘, 그죠? 그리고 걸린 시간 T, 근데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하는 건 가서 꽝 부딪힐 때 벽은 A를 왼쪽으로 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좀 붙여주시고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는 거.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써줄까?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3mv 마이너스 왜 붙인지 알죠? 빼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3mv 이렇게 된다는 거지. B도 마찬가지네요. B도 벽으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FB라고 써주시고 걸린 시간 2t 그리고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니까 델타 PB 해서 나중 운동량은 여기 있네. 왼쪽으로 2mv 마이너스 2mv 빼기 처음 건데 B도 처음엔 오른쪽으로 움직였거든. 그래서 질량이 2m짜리고 2v니까 4mv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mv가 되고 뭐야? 이것은 마이너스 8mv가 된다. 근데 그게 뭐다? 여기 시간 있지? t하고 2t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t로 나누고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이것을 t로 나누고 이것을 2t로 나눠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델타 p로 시간을 나눈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 FA가 되고 이게 FB가 될 것이다. 그래서 FA와 FB는 몇 대 몇? 3대 2가 되죠. 얘는 3대 2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튼 여기 있네. 디귿.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그랬는데 B가 A의 몇 배? 3분의 2배라고 해야 되겠죠. 3분의 2배. 니은 A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충격량 6mv 아이고 맞아 2m이었구나 씨. 아 젠장 4mv였잖아. 아이고 이거 계산 이렇게 했냐? 아씨 오마이갓 이거 6이죠? 뭐 한 거니 이거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FA, FB, FA, FB 이게 얼마야? 6대 3이니까 2대 1이네요, 그죠? 아이씨. 그럼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B가 A의 2배가 아니고 A가 B의 2배다라고 해야 되지? A랑 B가 바뀌었어. 지금 틀렸고 충격의 크기는 똑같죠? 6mv, 6mv만큼 왼쪽으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V가 나중 거 빼기 처음은 오른쪽으로 3V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충돌 후에 왼쪽으로 V 빼기 처음엔 오른쪽으로 2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V, 3V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가 B의 2배다. 맞는 설명.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네.